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주어졌네요. 그리고 우리가 식을 살펴보니까 요렇게 x에 대한 2차식의 형태를 거듭 제곱 요렇게 하고 있는 총 4차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유심히 살펴봤더니 공통 부분이 보이죠, 그쵸? 바로 누굽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요런 공통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이렇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t라는 변수의 영역, 즉 변역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x값의 범위를 통하여 먼저 t의 변역을 구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2차 함수 꼴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이 되게끔 요렇게 모양을 바꿔주고요. 표준형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색깔을 바꿀까요?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색깔을 좀 통일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이게 T축이 되겠고요, 그쵸? 요거의 가로축이 이제 X축이 되는 겁니다. 자, 꼭지점 좌표가 어디가 됩니까? 1,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X가 1일 때 T값이 2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밑으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2차 함수니까 그램이 요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x값이 0부터 3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0부터 여기 이제 3까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3에 대응하는 t값이 과연 어딘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렇게 대응하는 t값 실제로 대응하면 됩니다. x가 3일 때 2의 제곱이 4가 돼서 여기 높이가 얼마구나? 6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t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요렇게 요 시작점이 얼마입니까? x가 0일 때 시작점은 3이죠, 그쵸? 대입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t값이 3일 때부터 쭉 따라가서 요 함수가 요렇게 와갖고 여기까지, 그쵸? 여기 3이 될 때까지 이 주어진 범위에서의 또 가장 큰 t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6이라는 걸 아까 구해냈잖아요, 그쵸? 요렇게 그러면 얘네들 지금 요 최소값 2부터, 그쵸? x가 1일 때 2부터 최대가 얼마가 됩니까? x가 3일 때 6까지 해서 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 t값의 범위는 바로 뭐가 된다? t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변역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y를 t에 대하여 다시 표현을 해주면요, 우리는 요렇게 t로 표현되어진 2차 함수에 대해서 t의 변역이 바로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자, 요렇게 우리가 이 범위에서 y값 최대 최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그래프를 또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x축 y축 먼저 그려주고요. 요것도 색깔을 통일해 볼까요? 요것도 t축이라고 통일을 좀 하죠. 자, 요렇게 요게 이제 t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y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표준형으로 먼저 모양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계산을 좀 해주면 너는 바로 그냥 t-2의 제곱이군요. 그쵸? 이거 완전 제곱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너는 꼭지점 좌표가 어디인 2,0인 t값이 1때 0이 되겠죠. 꼭지점이 됩니다. 그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범위는 t가 2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6일 때 또 얘네들 y 값이 어디가 될 수 있는지 요것도 함수값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t 값이 6일 때 바로 대입하면 4의 제곱이니까 너는 16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주어진 범위에서, 즉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내가 실제로 볼 수 있는 y 값은 어디서부터 어딘가? 바로 요 그래프의 범위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는 작은 값 어디? 0이네요.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16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 주어진 t 값의 범위 안에서 y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16까지다 라는 거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 값의 범위로부터 우리는 새로 치환된 문자 t의 변역을 구했고, 이 변역으로부터 다시 y 값의 범위를 구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값은 어딥니까? t가 2일 때, 그때 y값 최대가 되는 최소가 되는 y값이죠. 최소값 얼마? 0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얼마일 때? 6일 때 무슨 값? 최대값 16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근데 t라는 건 우리가 임의로 좀 편리하고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 t값은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보통은요. 왜? 실제로 t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문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얘기할 때는 x값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x값이 얼마일 때 t가 2가 되냐를 보려면 여길 보면 되죠. 그죠? 그럼 t가 2일 때 x는 얼마야 됩니까?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x값이 1일 때 최소값 0이다 와, 그 다음에 t가 6이라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x가 3이어야 되죠. 그래서 x가 3일 때 y의 최대값 16이 나온다 하고 요렇게 얘기해주면 완벽하게 문제에 해당되는 요구 조건을 우리가 얘기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y가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하네요. 첫 번째 보죠. 자, 실수 조건 나왔는데 지금 주어진 식은요 xy 문자 두 개고요. 그리고 제곱이 보입니다. 완전 제곱의 형태를 이용한 문제구나. 항상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한 문제라는 것이 느낌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완전 제곱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요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상수는 9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9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요거는 2로 그냥 바로 묶어 버릴게요. 그래서 y제곱 플러스 2y까지 만들어주고 상수는 1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따라오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적어주면 너는 x-3의 제곱 그리고 2배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필요없는 상수들 따로따로 모아서 상수항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플러스 7까지 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식의 최소값은 당연히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답을 완벽하게 적어주려면 x가 3일 때 그리고 y값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온다 하고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xy에 대해서 xy가 실수고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자, 이거 한 번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식을 정리해 주게요. 그럼 x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완전 제곱 만들려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또 y제곱이 마이너스로 묶일 수 있죠. 그쵸? 마이너스 y제곱에다가 너는 마이너스 6y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9, 마이너스 9까지, 그리고 남는 상수 마이너스 12. 그러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너는 마이너스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나머지 상수 정리하면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9, 합해서 13, 거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2까지 해주면 이렇게 플러스 1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 식은 지금 완전 제곱의 형태에서 마이너스, 즉 음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너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너도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이 친구들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값은 각각이 0이 되면서 이렇게 상수 1값만이 최대값이 될 수 있다는 거죠.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y가 3일 때, 그때 최대값 1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 자, x가 뭐 요렇게 1차식을 만족한데 그때 실수 xy에 대해서 2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 문제 바로 이걸 만족하는 xy들 중에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연립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겠죠. 그쵸?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거를 요렇게 제곱시키면 그대로 대입한 꼴에 됩니다. 즉 y라는 문자를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전개해주면 너는 4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요렇게 나오겠네요. 다시 한번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돼서 결국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요 식을 요렇게까지 바꿨다는 거죠. 그럼 너는 다시 또 2차 함수 꼴의 최대 최소니까 당연히 표준형으로 모양을 요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6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남겠네요. 그러므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당연히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니까 꼭지점 최소값이 되겠네요. 최소값 3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 어떤 형태에 따르는 그런 유형이 아닌데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래프 또는 도형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읽어보죠. 오른쪽 그림에 직사각형 ABCD, ABCD가 직사각형이구나. 너는 직사각형이구나. 그 다음에 두 점 BC는 이렇게 X축 위에 있고요. 두 점 AD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가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항상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다짜고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하겠다고 덤비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겠어 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이 아닌 뭘 하자? 항상 표현하자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우리가 길이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니까 당연히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로든 세로든 일단 내가 얘네들을 표현하려면 실제로는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미지수, 즉 문자를 이용하여 얘네들을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누굴 좀 표현을 할 거냐면요, 요 B점에 X좌표를 선생님이 A, 0이라고 이렇게 B점의 X좌표를 A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에 대해서 좌표를 A, 0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요 A좌표는 바로 써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A라는 건
x좌표가 a일 때 요거 지금 2차 함수에 대해서 대응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x값이 a일 때니까 여기 고스란히 a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a의 y좌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이 cd라는 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인데, 여러분 이 식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요거는 좀 따로 이렇게 적어보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자, 얘네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두근의 합은 완벽히 두근의 합은 완벽히 얘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두근의 합은 얼마로구나?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10이겠구나 라는 거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식은요, 미지수가 없어요. 완전히 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은 여러분 함수 모양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방정식일 때, 즉 y값이 0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요렇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는 0이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완벽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x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0은 요렇게 0이잖아요. 그러므로 두근 우리가 x값이 0과 그리고 또는 x가 10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요 좌표가 이렇게 하나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얼마란 뜻입니까? 10이란 뜻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요 a라는 게 요 길이죠. 요 길이 b에 대해서 x좌표를 a라고 놨으니까 요 길이가 a인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 더, 2차 함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즉 대칭축을 이렇게 내렸을 때 좌우가 대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이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5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똑같이 이 길이도 뭐가 된다? 바로 a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황에서 분명히 a, b, c, d도 직사각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요 대칭축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벽히 접히는 데칼코마니 형태의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x좌표를 10에서 a만큼 작은 거, 즉 10-a,0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어떤 성질까지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에 대한 어떤 이해도까지도 같이 챙겨줘야 됩니다. 그럼 D좌표도 바로 쓸 수 있겠죠. 너 X좌표 C하고 똑같을 거야. 그리고 Y좌표 또한 누구랑 같을 거야? A하고 같을 거야 하고, 뭐 요렇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높이가 같으니까요.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ABCD의 둘레를 위하여 실제로 가로 하나, 세로 하나만 보면 되니까요. BC의 길이, 자, BC의 길이는 전체 요 X 절편 길이의 길이 10에서 A 두 개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혹은 뭐 C좌표에서 B좌표를 빼도 되고요. 그럼 결과는 똑같이 10-2A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AB, 즉 세로의 높이 요 길이를 구하게 되면 너희들 Y좌표가 곧 길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된다는 걸 우리가 요렇게 찾아줄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합의 2배가 될 거니까 2 곱하기, 자, 더하면 얼마입니까? 자, 개수가 큰 거부터 적어줄까요? 개수랍니다. 차수죠. 차수가 큰 거부터 적으면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 그리고 플러스 10까지. 결국 우리가 요렇게 둘레를 a라는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완성한 거고요. 그쵸? 요게 둘레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되길 원한다? 바로 최대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너가 최대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a에 관한 2차 함수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거고, 자, 이 주어진 식을 또 a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8a, 자, 상수 얼마입니까? a 계수 반의 제곱 16이네요. 그쵸? 마이너스 16 플러스 10으로 요것만 따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6의 형태가 되니까 결국 요 a에 관한 2차 식은 a가 얼마일 때? a가 4일 때, 그쵸? 그때 최대값 얼마가 나온다? 바로 26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괄호 하나가 최대가 26입니다. 그러므로 둘레는 2까지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6 곱하기 2, 52가 우리가 원하는 둘레의 최대값이 된다 라고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이 더 보강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지금 요렇게 최초에 a라는 문자를 여러분이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자를 설정할 땐 항상 이런 활용 파트에서는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사실 이것도 a라는 문자에 대해서 범위가 없어요. 그럼 마치 뭐처럼 생각될 수 있냐? 실수 전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a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요 대칭축의 x좌표인 5와 1.0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야 이렇게 직사각형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a라는 문자 자체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느냐? 바로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주어진 식에서의 이 미지수 a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가 실제로 요렇게 적용을 해줘야 돼요. 요거까지 이렇게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꼭 실수 전체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이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도 이걸 이용해서 또 이걸 함정으로 낼 수도 있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만족하는, 내가 문자를 만족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범위, 빨간색으로 써놔야 되세요. 보이지 않는 범위, 반드시 요거까지도 적어주는 연습을 해줘야 완벽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요렇게 마치도록 할게요.